5월 1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3% 하락한 2621.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9% 하락한 733.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BK홀딩스, CG트로닉스, 파루 사이토젠, 로킷헬스케어, 메이슨캐피탈, 서울전자통신, 리드코프, 메디콕스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들은 연한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향은 일부 시장 영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가격은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5월 30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임상종약학회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개별 이슈가 있던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사이토젠과 바이넥스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사이토젠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05% 증가한 55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축소된 2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매출액이 급증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폴라리스 AI 파마는 저번 주에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폴라리스 오피스는 언론을 통해 엔비디아의 파트너 프로그래밍 커넥트에 공식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폴라리스 오피스는 자사의 AI 모델인 에스크닥4 파마에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을 지원받게 될 예정인데요. 에스크닥4 파마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로 폴라리스 AI 파마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모델이에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폴라리스 AI 파마가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진바이오텍은 주식 대량 보유자 전자공시를 통해 리뉴메디칼의 대표인 김성호 씨가 진바이오텍의 주식 4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했는데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김성호 씨는 치과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만큼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리뉴메디칼의 우회 상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진바이오텍이 강세를 보였네요. 한편 메드팩토는 간부전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유럽 간학회에서 발표한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레오SG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알테오젠과의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면역 항암제에 최적화된 제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터넷 은행 테마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도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대선 공약과 맞물려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공약에 포함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 달에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인가 신청에는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G뱅크가 참여했습니다. 네 곳의 컨소시엄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초반에는 자금력과 규모를 갖춘 한국소호뱅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현재는 소상공인 전국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소소뱅크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리드코프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소소뱅크 컨소시엄의 핵심 대주주인 메이슨캐피탈도 동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도 다날과 아이캐스트가 컨소시엄 참여자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네요.
참고로 최근 리드코프는 메이슨 캐피탈의 경영 참여를 위해 메이슨 캐피탈의 기존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BK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CG트로닉스는 언론을 통해 고성능 실리콘 애벌런치 포토다이오드 센서 양산에 성공했으며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성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 이전과 애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어요. 이번 양산 성공을 통해 제품군을 확장하고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 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파루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며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폐지가 확정된다면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 에너지 공약도 지속 부각되면서 파루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킷헬스케어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장기재생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 속 로킷헬스케어가 상장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인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서울전자통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하면서 4월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은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콕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조선업의 지원과 육성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액화 천연가스 선박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재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메디콕스가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SAMG엔터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1% 증가한 35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스테라시스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0% 증가한 6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교육도 어제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3% 증가한 87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75% 증가한 1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 기대감도 동반되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며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도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어요.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 교육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호실적을 발표한 비상교육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탐런 토탈솔루션은 1대1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주 발행 주식수는 1957만 주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30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0일입니다. 다음으로 비트맥스는 자회사인 IL4U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비트맥스는 IL4U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 발행 없이 IL4U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 간의 시너지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어서 프롬바이오는 강춘경 상무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프롬바이오는 최근 KB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KB증권은 프롬바이오에 대해 개별 인정형 원료 파이프라인 발굴 지속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으며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아메카닉스는 언론을 통해 LG엔솔의 북미양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될 부품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하여
6월 초부터 미국 현지로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본격적인 양산과 대량 납품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누적 1,9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DYPNF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1분기 호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3% 증가한 93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56% 증가한 1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HLB 파나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HLB 파나진은 어제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83만 주가 6월 5일에 상장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로보티즈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로보티즈가 중국 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액추에이터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로보티즈의 2대 주주인 LG전자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사업이 기대되는 가운데 로보티즈가 LG전자의 2차 납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언론을 통해 미국 전임상 전문기관인 바이오컬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위탁 연구기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계약으로 미국 현지와의 두 번째 계약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위탁 연구기관 수주 확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크래프트가 상승했습니다. 레노버가 순행식 냉각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레노버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레노버는 중국의 IT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을 시리즈를 기다리는 대형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해당 솔루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ICTK는 국내 양자 업종의 주도주라는 하나증권의 평가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양자암호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ICTK가 최전방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늦어도 2030년에는 주도업체 위주로 본격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ICTK에 대한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제시했으며 ICTK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7,080원입니다. 이어서 SBS도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은 SBS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효과가 1분기부터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넷플릭스 양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200억 원 전후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SBS에 대한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제시했으며 SBS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2,75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비비안, 2위는 영진약품,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동양철관, 6위는 HMM, 7위는 비상교육, 8위는 평화산업, 9위는 대형포장,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상교육입니다. 교육 관련주이자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폴라리스 AI, 2위는 프롬바이오, 3위는 메이슨 캐피탈, 4위는 대성파인텍, 5위는 CN플러스, 6위는 유진로봇, 7위는 LK삼양, 8위는 로킷 헬스케어, 9위는 TC머티리얼즈, 10위는 메가MD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프롬바이오, 메이슨 캐피탈,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프롬바이오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메이슨 캐피탈은 인터넷 은행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최근 신규 상장 후 개별 이슈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HMM,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한진칼,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하나시스템,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유질로봇, 3위는 로킷 헬스케어, 4위는 ICTK,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프롬바이오, 7위는 포바이포, 8위는 폴라리스 AI, 9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10위는 JYP 엔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로킷 헬스케어, ICTK, 프롬바이오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로킷 헬스케어도 상장 후 개별 이슈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CTK는 양자암호 관련주이자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으며 프롬바이오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